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송갑석 후보가 이번 주 호남 전당대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 당선권인 5위 안착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호남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백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병원 건물에 불이 나 5명이 사망하는 등 근린생활시설 내 의료시설 화재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130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영화 환산이 누적 관객 수 600만을 넘어서는 등 흥행세를 이어가면서 주 촬영지였던 여수 등 영화 촬영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송갑석 후보가 반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5%를 넘으면서 누적 득표율 꼴찌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텃밭인 호남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 당선권인 5위 안착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주말과 휴일 열린 충청권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8위에 머물렀습니다. 기호 8번 송갑석 후보 득표수 1,797표, 득표율 4.74%입니다. 그렇지만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5.41%의 득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중앙부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적은 비수도권 송갑석 후보가 5% 벽을 넘어섬에 따라서 경선 반환점을 돌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70%가 집중되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통해서 대역전을 이루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자신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의 35%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에서 경선이 실시됩니다. 송 후보는 이 때문에 호남을 넘어 지방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호남 표심의 결집을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호남의 당신이 중앙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를 이번 호남 경선을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관건은 호남 경선에서 얼마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둘 경우에 다음 주 열리는 전체 권리당원의 37%가 몰려있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수도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없었던 광주 전남의 선출직 최고위원 입성을 노리는 송 후보에게 이번 주말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어제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호남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호남에서 사랑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 7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세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강훈식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내 최대 항일 독립운동 전진 기지였던 광주를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해방되는 균형발전 기회도시 광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일자리가 없어 또는 누릴 수 없어 시민이 떠나는 도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광주에서 태어나 더 많은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야말로 기회도시 광주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접 지자체와의 초광격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과 기관이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광주가 초광역 협력의 균형 발전 3.0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지 77년이 되는 날이었죠.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는 92년이 지났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리는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직후 전 세계 국민에게 알리자며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29년 민족 차별교육이 발단이 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독립 만세운동. 만주 침략을 앞두고 일제의 폭거가 극에 달했던 때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침체됐던 대내외 항일 정신을 북돋았습니다. 국내에선 전국적 만세운동이, 해외에선 독립운동 자금이 모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딱 10년 후에 발생했던 강류 학생 독립운동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 이제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제2의 3.1 운동이 발생했다. 그 이듬해 백범 김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광주 학생운동을 알리기 위해 상해에서 했던 결의 내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가 발간한 신한민보의 1930년 3월 20일자 기사. 상해 한인 청년 동맹단의 경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일제의 압박과 착취를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광주의 투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각국의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취합니다. 이 기사는 신한민보의 주필을 지냈으며 안창호 선생과 흥사단 창립을 주도한 홍원 선생이 번역하여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상해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 광주 학생운동을 선전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전체 내용이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미국과 멕시코, 쿠바 등 미주 지역에 광주 학생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하고 직접 관계된 상해와 샌프란시스코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맥락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신한민보의 노력은 북미 한인들이 대한인 국민회에 수백 달러의 독립운동 자금이 모아지는 계기가 돼 김구 선생의 감사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미주 지역 한인과 언론의 광주 학생 운동을 알린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알려져 광복 77년을 맞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현재 한일 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만 33회 외쳤을 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며 우롱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법치이고 보편적인 가치인지 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 필승조의 집단 이탈로 힘겨운 가을 야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지난 주말부터는 2연전 시리즈도 시작돼 체력 유지와 불펜진 선전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2연전 시리즈. 롯데와 1승씩을 나눠 가진 기아 타이거즈는 또다시 승률이 5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팀마다 40경기 안팎을 남겨놓은 가운데 기아의 가을 야구는 무더위 속에 강행군을 해야 하는 2연전 시리즈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4위 KT를 뒤쫓으면서 5게임 차이로 공동 6위권을 형성한 롯데와 NC, 두산의 추격도 뿌리쳐야 하는 상황. 지방구단으로 이동거리가 수도권 등 경쟁구단에 비해 길어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무리 정혜영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불펜 핵심 전력이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준영과 박준표, 한승혁 등 대체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나마 4번 중심 타자로 복귀한 최영우의 해결사 능력이 살아난 건 다행입니다. 전반기 내내 부진했던 최영우는
최근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중심 타자로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선의 상승세는 여전한 만큼 득점 찬스에서 보다 높은 집중력과 중요한 순간 한 점을 뽑을 수 있는 코치진의 세밀한 경기 운영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막바지 순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아의 오강행은 체력과 불펜진의 선전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폐어구와 같은 해양 폐기물들이 여전히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한가득 떠안은 채 공장이 부도라도 나면 지역민들이 모든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어망과 폐그물 등 해양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침출수 등의 우려 때문에 폐기물은 지붕이 있는 창고 등에 쌓아야 하지만 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앞마당에도 쌓여 있습니다. 그 선별해서 내가 쓰려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물은 그물대로, 로프는 로프대로. 폐기물 업체가 해남군에서 허가받은 폐기물 야적량은 132톤. 하지만 현재 5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용량의 3배 넘게 무단으로 쌓여 있는 셈인데 별다른 행정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2년 전 공장이 부도 처리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는 차일 피일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위해서는 어떤 경매 납찰자가 생겨야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야적된 해양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갈 우려가 크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밖에다 방치를 그물망 같은 거 유관상도 안 좋고 좀 빨리 좀 쓸 수 있게. 해남군은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경우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까지 의료시설이 들어선 13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거나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차단이나 폐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이천 스크린 골프장 화재로 인근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지는 등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의료시설 화재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 2.5mm, 영광 6.5, 장성 3.5mm 등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전라권의 산사태 위험이 높다며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산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한산의 누적 관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흥행돌풍의 주 촬영지인 여수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데요. 전남 동구권이 로케이션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다른 촬영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진왜란 전투 중 가장 큰 승리이자 세계 해군 역사상에도 손꼽히는 승리인 한산도 대첩. 이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의 주 촬영지는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야외 세트장과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이 갖춰진 진모지구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고 돌산과 남면 일대도 영화 속 배경이 됐습니다. 한산의 흥행 돌풍에 로케이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지이기도 해서 한번 아이들과 같이 좀 옛날 그 전쟁에 같은 거 알려주려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애들 보여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전남이 영화 흥행을 보증하는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량은 70% 이상이 광양항에서 촬영됐고 극한 직업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마약반 형사들의 범죄 조직 소탕 장면도 광양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인 부산행은 도이동 황길터널을,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장면 곳곳은 순천과 여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자연과 풍부한 산업자원 등 다채로운 공간적 배경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좀 힘들면서 좀 청정한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라도가 좀 그 각광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7년 전쟁도 여수에서 촬영 중인 가운데 전남으로의 로케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원 3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시각에서 의정과 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는 시민참여단으로 2024년 6월까지 활동합니다.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연령을 종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섬진강 홍수로 수해를 입은 구례군이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구례군은 수해 복구를 위한 배수 펌프장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 재결 절차를 끝낸 만큼 내년 우기 전까지 배수 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 회의와 토지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